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보관하고 있는 사진 한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어떤 내용에서 이런 사진을 찍게 됐는지 그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카메라에다가 사진을 입력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녹화를 하려니까 그거 뭐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면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위에 어떤 강연인데, 그 제목을 보면은 위에 그 써 있죠. La acupuntura en los accidentes de trabajo, 그렇게 써 있네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니까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들, 우리말로 하면 산업재해 뭐 그렇게 되겠어요. 일을 하다가 다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치료를 침술로 했을 때, 침술 치료,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침술 치료,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말이 이렇게 거꾸로 써 있기 때문에 이 스페인 말하고 한국말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이제 거기 보니까 Organiza Previsión Equidad Mutua Patronal de Accidente de Trabajo. 여기서는 그 산업재해공단 병원이 이제 전문 병원으로 따로 있죠. 그래서 종합병원이 있고, 일을 하다가 이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가는 병원이 이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업재해공단 병원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병원 이름이 되겠어요. Previsión Equidad Mutua Patronal de Accidente de Trabajo. En colaboración con la Fundación Golden Globe.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연의학 법인이 이제 푼다시온 골든 클로버, 그렇죠. 골든 글로베, 그렇고 거기서 이제 협진을 했다. 콜라보라시온, 같이 협동해서 치료를 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2년 동안 그 산업재해공단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침술, 푼다시온 골든 클로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연의학법인 골든 클로버는 이제 침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일하다가 다친 사람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이제 다치면은 산업재해공단 병원으로 가죠. 자기 소속 병원이 다 있으니까. 그리 가는데 이제 거기 의사들이 이제 환자를 진찰할 거 아닙니까? 진찰을 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사고를 이제 저한테 보내는 거죠. 무슨 사고냐 하니까, 급성요통. 일을 하다가 뭐 삽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이제 뭐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아주 그것이 강한 그 고통이 되는데, 급성요통으로 의사들이 분류를 하면은, 진찰을 하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진료 의뢰 카드를 써가지고 이제 저한테 보내죠. 그리고 환자가 이제 옵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침술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니까, 이 염좌, 삐었다 그러죠. 보통 발목이 삐었다, 뭐 무릎이 삐었다. 그래서 이제 염좌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삔 사고를 이제 보내죠. 그 다음에는 이 부닥쳐 가지고 부상을 입은 거, 타박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부닥쳐 가지고 어디서 떨어졌는데 부러지거나 뭐 삐지는 않았는데 그냥 뭐 멍들어 가지고 뭐 어디가 결리고 그냥 아프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하는 사람이 조금만 다치면은 절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뭐 참고, 아, 이건 뭐 일 마쳐야 되는데 참고 뭐 좀 더 하고 다음에 쉬지.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조금만 다치면은 무조건 뭐 회사 같으면 사장님서부터 당장 뭐 병원에 가라고 막 그러죠. 왜냐면은 그렇게 안 했다가는 이제 그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여기는 조금만 다치면은 절대 일을 계속하는 법이 없다. 그리고 모든 기업체가 직장들이 다 산업재해공단 병원에 가입해 있다. 그래서 돈을 따로 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국가의료보험을 이제 다 일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회사에서 돈을 내죠. 그 뭐 이제 연금 포함해서 실업수당 또 의료수당 뭐 다 해가지고 포함해서 이제 냅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복지제도가 좀 돼 있다는 나라는 세금이 상당히 비싸다. 뭐 그런 거죠. 물론 개인 의료보험도 있어요. 각 사람들마다. 그렇지만 이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시행하는 이런 산업재해 의료, 산재라 그럽니까? 뭐 산업재해. 그래서 이제 다박상 입은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이 소견서를 써가지고 치료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카드를 딱 접수를 하고 환자 진료 카드를 또 다시 만들어서 이제 진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이 시작되게 된 동기는 산업재해공단 병원의 그 병원장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 딸이, 그러니까 외동딸이죠. 그것도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그 딸이 이제 한 20살쯤 됐는데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 산업재해공단 병원에 있는 의사들도 그들이 아는 동료 의사들 뭐 전국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양반이 뭐 병원장이네 하는 사람이고 1400명의 의사를 말하자면 거느리는 그런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뭐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간염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그거 뭐 누군가 고쳐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많은 의사들 중에서 또 그분이 뭐 자기 개인 역량으로나 아빠의 그 사랑으로나 뭐를 아끼겠어요? 그 딸을 치료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치료를 쭉 하러 전국에 바르셀로나서부터 저 남쪽에 있는 말라가까지 전국 병원을 다니면서 그 유명하고 친한 의사들한테 이제 치료를 하러 다닌 거예요. 근데 이 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문을 듣고 마드리드에 뭐 어떤 침을 넣는 한국 사람이 있다는데 뭐 희한한 병들을 거기 가서 낫는다니까 한번 데려가 보자 해서 이제 반신반의 그렇지만 환자니까 뭐 혹시나 하지 않겠어요? 혹시나 해서 나서면 뭐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 이제 왔어요. 저희 진료소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어떤 의원 침술 전문 의원에 제가 원장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페인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일주일 만에 이제 일자리가 생겼었는데 그게 이제 의사들 3명이 하는 그 침술센터에 이제 제가 원장으로 계약을 해서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 병원에서는 이제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원주민, 그러니까 침술의 종주국에서 침술 가르치는 선생님이 왔다. 그래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원장으로 당연히 모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의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한국에서 보면 진짜 아주 돌팔이 그런 침구사가 여기 와가지고 의사들 셋이 경영하는
그 조그마한 개인 병원에 제가 원장으로 이제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희한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원장 되는 사람이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사람들도 알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혼자 이제 독립해서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해가지고 저하고 계약서를 쓰는데 대사관에서 대사가 입회해가지고 거기다가 보증을 쓰고 일을 열심히 잘 하겠다는 보증을 쓰고 계약서를 쓰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사관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자, 이래저래 한데 대사관에서 좀 입회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아이고, 그거 너무 좋은 일인데, 너무 잘 됐다고, 그거 당연히 당장 해드리겠습니다. 뭐, 시간 내는 대로, 편할 대로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스페인 사람들하고, 대사관을 가게 됐죠. 가니까 대사님이 굉장히 반가워를 하세요. 아이고, 이거 새 역사라고. 그러면서 이런 일을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대사님 방에서 딱 앉아가지고 사인을 쫙 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 경우에는 그 병원장께서 딸을 데려와 가지고 치료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뭐 간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침술해서 볼 때는 한문으로 쓰면은 간에 열이 있다, 뭐 그런 뜻이니까 침술해서는 뭐 열을 뺀다 이런 거는 간단하다. 간에 열을 빼면은 그거는 뭐 그러면 염증이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은 간이 뭐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겠나,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침을 제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 아들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은 여기서 이제 물리치료사를 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한 번은 그 병원장 아빠한테 집에서 뛰어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쟤 이제 여동생을 가리키는 거죠. 제가 병이 나신 것 같다고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놀랬죠. 아니 얘가 뭐 갑자기 여동생 뭐 병이 나섰다? 어떻게 해서 병이 나섰는데? 그러니까 제가 나한테 욕을 했다고. 그러니까 벌써 성질이 옛날 성질로, 아주 과격한 성질로 돌아왔다 이거죠. 그래서 욕을 하는 거 보니까 옛날 성격이 돌아왔기 때문에 저게 병이 나선 거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딸은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요. 바싹 마르고, 뭐 먹으면 소화를 못하고, 먹질 못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많이 말랐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침을 맞고 그러니까, 밥도 조금씩 먹고, 뭐, 물기 있는, 수분이 있는 음식도 조금씩 먹고, 그래서 이제 살도 조금씩 통통하게 이제 오르고, 피부도 이제 윤기가 좀 나고, 그러고 있었던 차인데, 이제 그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더 치료를 하고 이제 치료가 끝났죠. 그래서 그 딸은 이제 상당히 건강해졌어요. 그 이제 나중에는 이 딸이 뭐 6개월 있으면 죽을 거라고 그 친구 의사들이 그렇게 진단들을 하고 이제 걱정들을 하고 치료들을 많이 했는데 그 효과가 없었죠. 그랬는데 뭐 6개월 있다가 죽기는커녕 아주 신랑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지금 아들, 딸 셋 낳고 아주 엄청나게 건강하게 잘 살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의사들이 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병원에 뭐 과장 의사들도 많고, 거기 이제 트라우마톨로그라고 그러는데, 그 뼈, 골절, 이런 거, 근육, 그 운동계에 그 이상이 있는 걸 치료하는 전문 의사,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또 외과 의사, 급히 수술해야 되는 뭐 외과 의사들, 뭐 의사들이 꽉 차 있는데, 그 의사들이 이제 다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침술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 딸내미가 우연히 그냥 뭐 봉사 문고리 잡고 나선 건지 한번 우리가 더 해보자 해가지고, 의사들이 이제 저한테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또 침술이 그렇게 해서
병원장 딸을 고쳤다 하니까 의사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침술이 뭐 못 고치는 걸 한번 꼴을 좀 보자, 막 그런 오기에 찬 생각도 조금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면에 대한 환자를 저희 법인으로 보내서 치료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간 치료를 하게 됐죠. 뭐 계속 할 수도 있었지만 제 자신이 뭐 환자를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급성요통, 그 다음에 삔 거, 타박상, 뭐 이렇게 환자들이 이제 오죠. 근데 점점 환자가 많이 오는 거예요. 환자들이 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환자들이 아닌 환자도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디가 결리다고 그래가지고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침을 좀 맞아줄 수 있느냐, 나는 담배를 끊고 싶은데 침을 좀 맞아줄 수 없느냐,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편 안에서 이제 유도리를 넣어가지고 제가 융통성을 부려가지고 조금씩 이제 덤으로 뭐 다른 치료를 하고, 하여튼 그렇지만은 왔을 때는 뭐 타박상, 뭐 다리 삔 거, 뭐 룸바고 아고도, 급성요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치료를 하게 됐어요.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뭐 복도에, 제가 진료하는 복도에 댕길 수가 없어요. 환자들이 대기실에 쫙 앉아요. 대기실에 이제 그때 한 10명 정도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조그마한 대기실인데, 이제 환자 침대는 이제 한 15개 정도 있죠. 그 15명이 한꺼번에 이제 침을 맞고 그러는데 10명 정도는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복도에 제가 다닐 수가 없어요. 환자들이 거기 이제 대기실에 미리미리 와가지고 자리가 없으니까 복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한동안 또 했습니다. 또 열심히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야, 이거를 좀 말고, 너네 의사들을, 내가 의사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하니까 와서 배워가지고 너희 의사들이 병원에서 바로 치료하면 좋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병원장이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나한테 치료비를 내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너네 병원에서 환자가 오면은 바로 치료해서 빨리 치료 끝나면은 그만큼 치료비 수가가 낮아지는 거고, 병원에서는 수익이 올라가는 건데 왜 치료를 빨리 할수록 병원이 수익이 올라가느냐 하면은, 이것이 보험료로 일정액을 각 회사에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 병원 앞으로 자기네 지정병원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매달 얼마의 치료 수가라는 게 딱 이미 들어오는 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자기 병원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돈이 이제 그 병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없으면은 그 돈이 다 남는 거고, 환자가 많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치료 자꾸 하면은 치료비가 자꾸 들고 의사들 수당이 자꾸 드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이익이 적게 남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치료를 빨리 해서 빨리 낫고, 환자가 빨리 나섰다 해가지고 사인하고 치료 잘 받아서 고맙다, 잘 나섰다, 자기 환자가 또 확인하고, 그래서 일하러 돌아가면은 이 산업재해공단 병원에서는 이익이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배워서 너네들이 하면은 시간도 더 빠르고 좋지 않느냐 했더니, 병원장 얘기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이제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 하니까, 의사들을 만약에 침술 학교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켜놓으면은 이 의사들이 병원에 계속 일을 하지 않는다. 다 사표 내고 나가가지고 너가 가르치는 의사들 같이는 다 개인으로 개업하지 침술 개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은 돈 줘가지고 의사들 가르치고 또 의사가 또 퇴직하고 나가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의사들한테 뭐 장학금을 줘가지고
침술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계속 환자들 잘 봐주라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환자들 뭐 하루에 뭐 한 200명가량 그렇게 보니까 너무 힘들죠. 뭐 복도에서 지나가기도 힘들고 환자들하고 인사하기도 뭐 기운이 없고 인사할 기운도 없어요. 네. 그렇게 이제 일을 2년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말을 이제 매듭을 짓자. 이것을 교육을 의사들을 시킬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나는 이제 그런 협진 그거를 더 못하겠다. 왜냐면은 일이 너무 많고 다른 환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진료가 되지도 않고 또 내 진료소가 너무 복잡하고 그렇다고 뭐 무한정 진료소를 크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치료를 한 결과를 발표회를 한번 하자. 발표회를 한번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말을 맺자.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쪽 병원에서 여기 마드리드에 있는 그 테아트로 아테네라고 해서 아테네 극장, 그 아주 시내에 유명한 그 극장이 있습니다. 그 연극하는 극장, 뭐 영화도 하지만 이제 옛날에는 연극을 많이 했던 그런 극장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럼 장소를 잡아서 전국에 있는 그 트라우마톨로고들을 초대를 해서 그동안에 협진했던 결과 발표회를 하고 잔치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테아트로 아테네라는 극장에다가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운데 있고 그 옆에 이제 병원장님이 있고 그 옆에 부병원장이 있고 왼쪽에서부터 남자로 봤을 때 왼쪽에서 두 번째는 그 병원의 트라우마톨로기아 그 과장 의사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맨 왼쪽에 있는 의사는 이제 저하고 와서 공부하고 있던 페드로라고 하는 저 스페인 북쪽에서 어떤 의사고,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의사는 이제 저하고 마드리드에서 같이 공부하고 일하던 이제 하비에르라는 의사고, 제 오른쪽, 그러니까 화면으로 봤을 때는 왼쪽에 있는 사람은 그 병원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면서 이제 회계사인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치료 성과란다든가 경제적인 어떤 그 효과란다든가 그런 것을 이제 또 한마디 하려고 와 있는데, 그래서 아주 강연회 치고는 아주 얌전하고 멋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의사들이 이제 왔었어요. 전국에서. 이분들이 이제 전국의 병원 체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의사들이 이게 뭐냐 도대체 해가지고 이제 관심 있게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제일 좋았던 거는 그 강연회 끝나고 나서 스페인식으로 간식하는 거, 뭐 마시고 뭐 먹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뭐 고급 음식점에서 먹는 것보다도 더 아주 진수성찬으로 아주 잔치를 그날 잘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 침술에 대해서 무진장 좋아한다 이거죠. 병원장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이 강연회를 와서도 그렇지만 공부를 하고 갔던 이제 의사들을 보면서 참 이 병원에 이 침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기네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의료진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진의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그 연관이 있는, 말하자면 빽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침술 전문 의사가 병원에 꼭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내렸고, 뭐 이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가르친 의사 제자들을 병원에 보내달라, 그런 주문이 이제 자꾸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35년간 여기서 의사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저는 생활하고 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10월 달부터 또 강의가 또 계속 되죠. 여름방학이 지나고. 그런데 강의가 끝날 때마다 이제 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료를 하는 학생들이 이제 나오죠. 2, 3년마다 한 번씩 수료식이 있는데, 수료를 할 때 이제 제가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침술 공부 이제 끝났는데, 각자 침술 가지고 진료 활동을 할 생각들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진료소를 어떻게 대충 만드느냐 하는 뭐 대충의 그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안내문 만드는 걸 한다든가 뭐 조금씩 상담에 제가 응하고 그렇죠. 뭐 제 얘기라면은 뭐 좋은 얘기를 그냥 아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병원에 가서 일할 의사 있으면은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어느 병원에 가서 전문 침구 의사로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건 뭐 환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왜냐면 병원에는 환자가 뭐 넘치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 유명세가 나서 의사들도 금방 뭐 자리 잡고 뭐 하지 않겠나. 여태까지 다 그렇게들 잘 했으니까. 그러면은 의사들이 아무도 신청을 안 해요. 그 여태까지 병원에 제 제자 의사들을 한 명도 추천을 못 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안 간다니까. 왜 안 가느냐? 자기 개인 진료소를 해서 좀 마음 편히 지 근무 시간 편한 대로 정해서 진료수가 지가 그냥 정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거죠. 그래서 아무도 병원에를 못 보냈어요. 그러면은 한국 의사나 한의사나 한국에 있는 침구사나 뭐 가면은 뭐 참 좋은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한국에서는 또 아이고 저 조은이가 뭐 외국 나가가지고 고생하고 뭐 일 좀 하더니 사기치려고 뭐 한국에 와서 뭐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설명회 하고 뭐 하나?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뭐 한의사들은 뭐 한국에서 의사 한의사들하고 뭐 얘기하려면 뭐 얘기가 됩니까? 사람들이 다 우물 안에 깨고락지가 돼가지고 뭘 견문이 있어야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이제 밥이라도 벌어 먹으니까 뭐 아쉬운 거 없다 그거죠. 네. 그래서 이 의료계에 있는 적어도 의사 한의사들한테 제가 여태까지 겪은 그 경험으로는 그런 그 외국에 나가서 그 국제적으로 어떤 그 활동을 해본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국에서 어떻게 병원에서 과장이라도 하나 하느냐, 대학교 가서 뭐 교수 자리라도 하나 차고 박사학위라도 하나 받아서 뭐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나가서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 세상 전 세계 사람들 만나서 치료도 하고 또 견문도 넓히고 또 의사로서 경험도 쌓고 자기 인생도 구축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오늘 보면서 오늘은 어디서 녹화를 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다가 벽에 걸린 사진을 갖다가 제가 띄워왔어요. 띄워가지고 카메라 앞에 지금 딱 받쳐놨습니다. 받쳐놓고 이렇게 사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런 잠깐의 짧은 시간에 이런 얘기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경우가 좋다,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하나의 뭐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되겠다 그렇게 이 기회, 이 순간을 붙잡으시고 계속 꿈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사진 설명을 오늘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뭐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